한참 의욕에 차 있을 것 같은 청년들이나 이 청소년들이 가장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무기력이 어떻게 해서 그들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을까요? 무기력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이들이 실패를 하더라도 자신의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위례에서 굿마인드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김승현 원장입니다. 제가 상담센터를 연 것은 2020년 12월부터였습니다. 그 당시엔 코로나가 막 시작될 무렵이라서 사실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것이 저조차도 두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하루하루 열심히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했고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통해서 저 자신이 성장되어지고 그리고 소중한 경험들을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저에게 인생의 정말 소중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위례에서 상담센터를 열게 된 계기는 제가 당시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지도했던 외래 교수로 있던 3년 전쯤에 아는 지인이 어느 여성분을 상담 의뢰로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 여성분은 당시 이혼을 진행하고 있었던 30대 중반 여성이었는데요. 저와 상담을 잘 진행이 되어서 지금은 좋은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당시엔 사실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정말 힘든 나날들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상담을 하면서 고민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나중에는 상담을 통해서 이런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나와 같은 사람이 참 많을 텐데 이런 분들도 상담을 통해서 마음의 문제를 도움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해 주셨던 그 말 한마디가 큰 동기부여가 되어서 상담소를 제가 개소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참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나옵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이나 청년들과 상담을 하면서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심리적 특징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무기력입니다. 무기력은 우울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감정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런 인생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꿈과 비전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여서 서 있기만 해도 굉장히 힘든 그 무기력의 상태이죠. 그런데 놀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참 의욕에 차 있을 것 같은 청년들이나 이 청소년들이 가장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무기력이 어떻게 해서 그들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을까요? 저는 여기서 심리학에서 유명한 실험 한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마틴 설리그만 교수가 실행한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마틴 설리그만 교수는 3개조로 이렇게 강아지를 1조, 2조, 그리고 3조 이렇게 구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첫 번째 조의 강아지는 앞에 각각 계기판이 있는데 첫 번째 조의 강아지는 우연찮게 전기 충격을 줬을 때 계기판을 누르면 충격이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아지는 전기 충격을 주었을 때 아무리 계기판을 눌러도 전기 충격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조의 강아지들은 어떤 충격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첫 번째 조의 개들은 우연히 계기판을 누르면서 전기 충격이 멈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알게 된 것을 학습이라고 합니다. 학습. 고통을 받는 즉시 내가 계기판을 누르면 느끼는 고통이 멈춰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 번째 조의 개들은 아무리 전기 계기판을 내가 눌려도 충격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고통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방치해 버렸습니다. 즉 무기력을 배우게 된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학습된 무기력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역시 과거에 어떤 노력을 했을 때 그 노력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을 하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내가 아무리 울어도 우리 엄마 아빠는 늘 싸워. 내가 아무리 울어도 우리 엄마 아빠는 나의 마음을 들어주지를 않아 라고 하는 이런 고통스러운 환경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학습하게 되어지면 그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노력을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마치 이 두 번째에 있는 강아지 그룹처럼 똑같은 현상입니다. 고통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껴지는 고통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무기력입니다. 여러분, 무기력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아이들이 수많은 심리적인 호소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에 비해 아무런 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쌓여지고 쌓여질수록 우리 마음속에서는 무기력이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무기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에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강한 통제가 있었습니다. 자녀를 통제하는 부모님은 하나같이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잘못될까봐, 혹시 우리 아이가 실패할까봐,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통제를 하는 것이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런 사랑의 행위가 너무 지나치게 되어지면 강한 통제로 이어지게 되어지고 통제가 강할수록 아이들은 그만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되어지는 법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이 실패를 하더라도 자신의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어른들 보기에는 아이들의 방법이 미숙해 보이더라도 그래도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부모 역시 나의 자녀가 실패를 하더라도 그 옆에서 같이 지켜봐 주고 그리고 어떤 답답한 답을 찾아주려고 하는 노력은 정말 내면의 성숙함이 필요한 양육 돌봄 과정들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상담소를 개소하고 방문했던 첫 번째 내담자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첫 번째 내담자는 20살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정말 여러모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인생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상담가로서 윤리적 책임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청년이 가지고 있던 그 무기력에는 아버지의 강한 통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이었죠.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아이의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너는 이렇게 하라고만 제시했습니다. 아이의 어떤 실패와 실수를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던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어쩔 수 없이 무기력을 학습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성장한 청년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결정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고 그런 자신의 모습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어떤 선택이 자기 스스로도 확신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사실 여러분, 실수만 하면 어떻습니까? 실패 좀 하면 어때요? 그렇지만 그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은 전혀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매일같이 할 수 있었던 방법은 텔레비전을 보면서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회피하는 방법뿐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청년도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정말 어리고 힘없는 아동들은 어떨까요? 센터를 찾아오시는 많은 아이들이 차마 부모님들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마음의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정말 죽고 싶어요. 정말 나의 미래는 불행할 것 같아요. 정말 저는 노력해봤자 정말 바뀔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 나의 인생에는 정말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선생님, 저는 늘 외롭고 곤고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실 건가요? 상담에서 만나는 아이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우리 엄마는 제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아빠는 제 생각을 언제나 무시해요. 제 마음을 이해해 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로워요. 어차피 말을 해봤자 엄마는 들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엄마 앞에서 늘 밝고 명랑한 모습으로 살 거예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말을 하는 아이들의 부모님일수록 통제를 더 많이 하시고요. 정말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이것이 날마다 악순환이 되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패턴화된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부모의 통제는 아이들에게 학습된 무기력만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통제를 많이 당한 아이들은 자기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무능감의 스키마,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고 도전하는, 그리고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실패에 대한 스키마를 갖게 되어져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스키마는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의 창입니다. 나와 그리고 세상과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어도 나 자신과 세상과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바라보는 마음의 눈인 스키마가 부정적으로 자리 잡혀 있으면 우리 마음에 있는 마음의 내면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내면 아이는 늘 우리의 인생을 조종합니다. 누구에게나 충분히 공감받고 지지받고 인정받아야 될 나의 감정을 나 자신이 스스로 억압해버리면 억압된 감정으로 인해서 나의 무의식 영역이 만들어지는데 그 무의식 영역을 저는 내면 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면 아이는 정확히 말을 하면 무의식이라고 하는데요. 무의식이 성장해야만 우리 삶이 정말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내면 아이는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무의식이 성장해야만 우리 삶도 정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건강한 자존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저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들의 자존감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구성 요소는 감정과 생각인데 그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미처 인식을 크게 못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에 불안함이 가득한 사람이 긍정적이고 밝고 명랑하며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존감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정작 자존감의 핵심 요소인 감정, 이 감정에 대한 중요함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아이들이 세상과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스키마가 잘 자라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마음보다 앞서서 모든 것들을 부모님이 해주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부모님이 먼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부모님의 정서 상태도 안정감이 있으셔야죠. 보고 배우는 것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부모님들은 서로 싸우면서 자녀들에게는 사이좋게 지내라 라고 한다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부모님들이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고 한숨을 습관처럼 쉰다면 사실
아이들은 그 부모님의 우울한 그 기분을 전적으로 내 것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또한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죠. 부모님들이 스스로를 비판하고 자기 자신을 비하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부모님들을 날마다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이들의 자존감도 역시 건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심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비판할 뿐만 아니라 타인도 늘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송파의 부모님들과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동화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분홍색을 좋아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던 궁전의 모든 것들을 분홍색으로 바꾸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은 왕실이 온통 분홍색으로 바뀐 것을 보고 정말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라 전체를 분홍색으로 바꿔달라고 명령을 내렸죠. 신하들은 왕의 명령으로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붕도 분홍색으로 바꾸고 옷들도 분홍색으로 바꾸고 하고 산들도 분홍색으로 바꾸었습니다. 왕은 나라 전체가 분홍색으로 바뀐 모습을 보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늘은 여전히 파란색인 거예요. 왕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늘의 색깔을 분홍색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스승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파란 하늘을 분홍 하늘로 바꿀 수 있을지 그 묘책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스승은 왕에게 분홍색 안경을 주면서 이 안경을 쓰면 온 하늘이 분홍색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왕은 분홍색 안경을 쓰니까 정말 자신의 스승의 말처럼 온 세상이 다 분홍색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엄마의 안정감 있는 교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리상담가 김승현이었습니다.